오이. 어르신, 오늘 아침 냉장고 문을 여셨을 때 오이가 보이셨나요? 시원하고 아삭한 오이 한 조각. 우리 식탁에서 평생 함께 해온 참 친숙한 채소입니다. 그런데 어르신, 저는 오늘 이 오이 이야기를 꼭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혹시 요즘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얼굴이 좀 부석부석하다 싶으신 적 있으셨나요? 밤사이 종아리가 갑자기 딱딱하게 굳으면서 잠을 깨신 적은요? 많은 어르신들이 그냥 나이 탓이라고 넘기십니다. 하지만 20년 동안 수천 명의 어르신을 진료해온 저는 그 원인이 따로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장내과 전문의 최동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몸에 좋다고 믿어온 오이, 그리고 그 오이와 함께 먹으면 절대 안 되는 세 가지 조합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겁을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딱 세 가지만 알고 계시면 어르신의 콩팥은 지금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어르신,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딱 세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거창한 검사가 아닙니다. 병원에 가실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질문들입니다. 천천히 들으시면서 나는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셨을 때 얼굴이 부석부석하게 부어 있거나 손가락이 뻣뻣해서 주먹이 잘 쥐어지지 않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것은 단순한 잠버릇이 아닙니다. 밤새 우리 몸속에 쌓인 수분을 콩팥이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밤에 주무시다가 종아리가 갑자기 딱딱하게 굳으면서 쥐가 나 잠을 깨신 적이 자주 있으십니까? 많은 어르신들이 그냥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콩파티 칼륨과 마그네슘 같은 전해질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할 때 몸이 보내는 작은 경고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화장실에 가셔서 소변을 보실 때 거품이 유난히 많이 일거나 색깔이 진한 노란색인 적이 있으십니까? 건강한 콩팥은 맑고 연한 소변을 만들어냅니다. 거품이 많다는 것은 걸러져야 할 단백질이 그대로 빠져나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어르신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셨나요? 고개를 끄덕이셨다면 오늘 이 영상이 어르신의 콩팥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어르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아무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르신의 콩팥을 조용히 망가뜨리고 있는 첫 번째 범인,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어르신? 오늘 점심에 혹시 김밥 드셨나요? 아니면 오이와 당근이 함께 들어간 비빔밥은요? 드셨다면 이제 잠깐만요.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오이와 당근, 색깔도 예쁘고 맛도 잘 어울리는 이 두 채소는 우리 식탁에서 때려야 뗄 수 없는 단짝입니다. 김밥 속에도 들어있고 잔칫날 비빔밥 위에도 나란히 올라가 있습니다. 평생 먹어온 익숙한 조합입니다. 그런데 어르신, 바로 이 익숙함이 문제입니다. 대전에 사시는 68살 박순희 어르신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어르신은 고기를 거의 드시지 않고 채소 위주로 드시는 분이었습니다. 특히 점심마다 냉장고에 있는 채소를 꺼내 비빔밥을 만들어 드시는 것을 낙으로 삼으셨습니다. 오이의 초록빛과 당근의 주황빛이 어우러진 그 비빔밥을 드실 때마다 오늘도 건강하게 잘 먹었다고 흐뭇해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양치질 할 때마다 잇몸에서 피가 멎지 않고 팔이나 다리에 살짝 부딪혀도 시퍼런 멍이 들어 좀처럼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몸이 늘 무겁고 기운이 없어 낮잠을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병원을 찾아 정밀 검사를 받아보니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혈관의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무려 15년이나 더 늙어 있었습니다. 평생 채소만 드신 분이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범인은 바로 15년 동안 매일 함께 드셨던 오이와 당근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과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으니 천천히 들어주십시오. 당근에는 베타카로틴과 비타민C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C는 우리 혈관 벽을 튼튼하게 유지해주는 아주 고마운 영양소입니다. 집으로 비유하자면은 벽돌과 벽돌 사이를 단단하게 메워주는 시멘트와 같습니다. 시멘트가 있어야 벽이 무너지지 않듯이 비타민C가 있어야
혈관이 튼튼하게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이에 있습니다. 오이 안에는 아스코르비나아제라는 효소가 들어 있습니다. 평소에는 얌전히 있다가 오이를 칼로 썰거나 입안에서 씹는 순간 밖으로 나옵니다. 이 효소가 옆에 있는 당근의 비타민C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가차없이 파괴해버립니다. 국제식품화학 학술지인 푸드케미스트리의 연구에서도 이 효소는 오이가 잘리거나 씹히는 순간 가장 활발하게 움직인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박 어르신은 15년 동안 열심히 당근이라는 좋은 벽돌을 드셨지만 함께 드신 오이가 그 시멘트를 매일 조금씩 녹여버린 것입니다. 시멘트 없는 벽돌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작은 바람에도 와르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박 어르신의 혈관이 바로 그 모습이었습니다. 혈관이 약해지니 혈액을 걸러야 하는 콩팥도 함께 지쳐갔습니다. 어르신, 지금 냉장고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혹시 오이와 당근이 나란히 들어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저녁 반찬으로 함께 무치려고 준비하고 계셨습니까? 그렇다면 잠깐 멈춰 주십시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식당에서 미리 썰어 섞어 놓은 오이와 당근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효소가 더 활발하게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다 한번 드시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박 어르신처럼 건강을 위한다며 매일 드시는 그 꾸준한 습관이 무서운 것입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는 말처럼 말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범인이 혈관을 안에서 조용히 무너뜨린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범인은 어떨까요? 두 번째 범인은 어르신의 콩팥을 말 그대로 꽁꽁 얼려버립니다. 특히 더운 여름철에 즐겨 드시는 바로 그 음식이 문제입니다. 어르신, 잠깐 눈을 감고 여름날 점심을 떠올려 보십시오. 창문 밖으로 매미 소리가 요란하고 등줄기에 땀이 흐르는 무더운 여름 오후입니다. 밥상 위에는 얼음이 동동 떠 있는 시원한 오이 냉국 한 사발이 올라와 있습니다. 한 모금 들이키는 순간 온몸이 시원해지는 그 느낌. 어르신도 잘 아시지요? 그런데 어르신, 바로 그 시원함을 느끼는 그 순간 어르신의 콩팥은 속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라고 말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71살 이철수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어르신은 평소 더위를 많이 타시는 분이라 여름만 되면 밥 대신 시원한 오이 냉국을 달고 사셨습니다. 아내분이 정성껏 담가주신 오이와 무가 잔뜩 들어간 물김치도 몇 끼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이 어르신에게 여름 밥상은 오이 냉국과 물김치가 전부였습니다. 시원하고 입맛도 살아나니 이보다 좋은 여름 보양식이 없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여름 아침이었습니다. 잠자리에서 일어나신 이 어르신은 거울 앞에 서다가 그만 쏘스라치게 놀라셨습니다. 거울 속에는 평소의 얼굴이 아닌 마치 보름달처럼 퉁퉁 부어오른 낯선 얼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놀란 마음에 발을 내려다보니 발등이 터질 듯 부풀어 올라 평소 신던 슬리퍼조차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급히 병원을 찾아오신 이 어르신께 저는 식단을 여쭤보자마자 원인을 찾아냈습니다. 범인은 바로 매일 드셨던 오이 냉국과 물김치였습니다. 왜 그런 것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오이와 물을 성질이 매우 차가운 음기식품으로 분류합니다. 그런데 현대의학도 이것을 뒷받침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차가운 성질의 음식을 지속적으로 섭취하면은 65살 이상 어르신의 신장 주변 혈관이 수축하면서 혈액 순환이 눈에 띄게 느려진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겨울에 수도관이 꽝 얼어붙으면 물이 흐르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오이와 무의 차가운 기운이 콩팥 주변 혈관을 꽁꽁 얼려버리면 똑같은 일이 우리 몸속에서 일어납니다. 혈액이 흐르는 길이 좁아지고 콩팥으로 가는 피의 속도가 뚝 떨어집니다. 콩팥이 제 역할을 하려면 따뜻한 피가 끊임없이 들어와야 합니다. 마치 엔진이 돌아가려면 뜨거운 열기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차가운 피만 들어오니 콩팥 엔진이 멈춰버리는 것입니다. 콩팥이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속의 수분을 조절하는 수문장이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밖으로 빠져나가야 할 수분이 피부 밑에 그대로 고이면서 이철수 어르신처럼 얼굴과 손발이 퉁퉁 붓는 부종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사구체역 과율입니다. 어려운 말처럼 들리시겠지만 쉽게 말씀드리면은 콩팥이 하루의 피를 얼마나 깨끗하게 걸러내느냐 하는 성적표와 같습니다. 건강한 콩팥은 이 성적표 점수가 높습니다. 그런데 차가운 음식이 혈관을 수축시키면 이 점수가 뚝뚝 떨어집니다. 점수가 한번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다시 올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방이 치료보다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예. 어르신들이 흔히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사실 살이 찐 것이 아닙니다. 콩팥이 차가워져서 수분을 제대로 내보내지 못하고 몸이 붓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주변에 여름마다 냉국을 달고 사시는 가족이 생각나시나요? 아침마다 얼굴이 붓는 남편분이나 아내분이 계신가요? 그분들의 얼굴이 떠오르신다면 오늘 이 영상을 꼭 전해 주십시오. 어르신의 작은 관심이 소중한 가족의 콩팥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와 두 번째는 모두 다른 음식과 함께 먹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말씀드릴 첫 번째는 전혀 다릅니다. 아무것도 함께 먹지 않아도 혼자 드실 때 매일 하시는 바로 그 습관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세 가지 중에 가장 많은 어르신이 모르고 계신 내용입니다. 20년 동안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들어온 말씀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고기도 안 먹고 채소만 먹는데 왜 이렇게 몸이 안 좋을까요? 예, 이런 말씀을 하시는 어르신들을 뵐 때마다 저는 마음이 참 안타깝습니다. 분명히 건강해지려고 노력하셨는데 왜 몸이 좋아지지 않는지 이해가 안 되셔서 억울하고 답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들께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식초 없이 생오이를 그냥 드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74살 김영호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김 어르신은 매주 동네 뒷산을 오르시는 것을 낙으로 삼으셨습니다. 건강을 위해 산에 오르실 때마다 배낭 옆주머니에 오이 두세 개를 꼭 챙겨가셨습니다. 정상에 올라 시원하게 오이를 한 입 베어 물면 갈증이 싹 사라진다며 껍질째 통으로 드시는 것을 즐기셨습니다. 이렇게 건강을 챙기시는데 몸이 좋아져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산을 내려올 때마다 종아리에 쥐가 자주 났습니다. 집에서 쉬는 밤에도 다리 근육이 비틀리는 듯한 극심한 경련이 반복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무리해서 그런가 싶으셨지만 산에 다녀오지 않은 날에도 증상은 계속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니 결과가 납득이 되지 않으셨습니다. 매일 채소를 드셨는데도 몸속 비타민C 수치가 심각하게 낮았고 전해질 불균형까지 겹쳐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원인은 바로 식초 없이 드신 생오이였습니다. 앞서 제가 오이 안에 아스코르비나아제라는 효소가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효소는 산성 환경이 없을 때 아주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오이를 식초 없이 그냥 드시면은 이 효소가 위장 속으로 살아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위장 안에서 어르신이 다른 음식으로 이미 섭취해 두신 비타민까지 모조리 찾아내어 파괴해 버립니다. 한국식품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스코르비나아제는 산도가 4.0 이하인 환경에서 완전히 활동을 멈춥니다. 사과 식초나 현미 식초 두 큰술이면 충분히 그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딱 두 큰술입니다.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초 없이 생오이를 드시는 것은 갑옷도 입지 않고 화살이 빗발치는 전쟁터로 걸어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어르신이 혈관을 튼튼하게 하려고 애써 드신 영양소가 입안에서 씹히는 바로 그 순간 파괴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비타민C가 부족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 벽이 점점 얇아지고 콩팥 안에 있는 아주 가느다란 실핏줄들이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해 말라 비틀어집니다. 근육은 피로를 회복할 힘을 잃고 신경은 불안정해집니다. 김 어르신의 종아리가 밤마다 비명을 지른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어르신이 오이를 고추장이나 쌈장에 찍어 드십니다. 혹시 그러면 괜찮지 않냐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장류는 이 효소를 막아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나트륨이 더해져 콩팥의 부담만 늘어납니다. 막아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식초뿐입니다. 어르신, 혹시 지금까지 오이를 고추장에만 찍어 드셨거나 등산 중에 껍질째
그냥 드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 이 순간 고개를 끄덕이셨다면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딱 한 가지만 바꾸시면 됩니다. 오이를 드실 때 식초를 먼저 두르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어르신의 몸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지금까지 콩팥을 조용히 망가뜨려 온 세 가지 범인을 모두 공개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나쁜 소식만 전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이 세 가지를 알고 나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어르신의 콩팥을 되살릴 열쇠를 지금 바로 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지금까지 참 무거운 이야기만 드렸습니다. 걱정이 많이 되셨지요. 이제부터는 희망적인 이야기를 드릴 차례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66살 정미숙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 어르신은 1년 전 저를 처음 찾아오셨을 때 손발이 얼음장처럼 차갑고 소화가 잘 안 돼요. 늘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검사 결과 콩팥의 사구체여 과율이 정상보다 많이 떨어져 있었고 혈액도 맑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콩팥이 약하니 몸속 독소가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해 늘 피곤하고 무기력하셨습니다. 저는 이분께 비싼 영양제를 처방하지 않았습니다. 약도 따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 점심과 저녁 식탁에 오이, 부추, 식초 무침을 반드시 올리라고 아주 강하게 당부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오이를 먹으면 이제 배가 아플까봐 걱정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순서대로 만들어 드신 뒤 한 달이 지났을 때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정어르신의 얼굴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늘 창백하던 얼굴에 붉은 홍조가 돌았고 평생 차갑던 손발에 따뜻한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검사해보니 사구체역 과율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졌고 끈적하던 혈액이 맑아져 있었습니다. 왜 이런 변화가 생긴 걸까요? 오이는 천연 이뇨작용을 합니다. 혈관 속에 쌓인 나트륨과 노폐물을 밖으로 밀어내는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부추가 들어가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부추는 동의보감에서도 간의 채소라 불릴 만큼 성질이 따뜻한 양기의 채소입니다. 부추 안에 들어있는 알리설파이드 성분은 혈관을 넓혀주고 피를 빠르게 돌게 만듭니다. 오이가 길을 닦는 청소부라면은 부추는 그 길 위를 힘차게 달리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그리고 식초가 들어가 오이의 파괴 효소를 완전히 잠재우니 영양소는 그대로 흡수되고 콩팥은 따뜻한 혈액을 공급받아 제 기능을 되찾는 것입니다. 이제 집에서 바로 따라 하실 수 있는 황금 레시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하나라도 틀리면 효과가 반감되니 귀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첫째, 싱싱한 오이 2개를 굵은 소금으로 문질러 씻은 뒤 어슷하게 썰어줍니다. 둘째, 부추 한 줌을 깨끗이 씻어 오이와 비슷한 길이로 썰어줍니다. 셋째, 여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과 식초나 현미식초 2큰술을 오이에 먼저 넣고 버무립니다. 식초로 오이 표면을 먼저 코팅해서 파괴 효소를 잠재우는 과정입니다. 이 순서를 반드시 지켜주십시오. 넷째, 다진 마늘 한 작은 술, 고춧가루 한 큰술, 설탕 대신 매실청 한 큰술을 넣어 양념장을 만듭니다. 다섯째, 식초에 버무린 오이에 양념장을 넣고 마지막으로 부추를 넣어 숨이 죽지 않게 살살 버무리면 완성입니다. 이렇게 만든 오이 부추 무침은 밥 반찬으로 드셔도 좋고 입맛 없을 때 국수에 얹어 드셔도 좋습니다. 혀끝에서 느껴지는 새콤달콤한 맛이 침샘을 자극하고 부추의 따뜻한 기운이 퍼지면서 콩팥이 서서히 활기를 되찾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레시피를 지금 바로 카카오톡 나에게 보내기로 저장해 두십시오. 마트에 가실 때 오이와 부추를 장바구니에 담으실 수 있도록 말입니다. 오이 부추 무침이 매일 밥상에 올리는 든든한 반찬이라면 지금부터 알려드릴 두 번째 비법은 조금 더 특별합니다. 콩팥 깊은 곳에 쌓인 독소를 뿌리째 뽑아내는 천연 치료제에 가깝습니다. 어르신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배 안에 오이를 넣고 찐다고요? 선생님,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저도 압니다.
처음 들으시면 좀 황당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달콤한 배와 아삭한 오이를 함께 찐다는 것이 선뜻 이해가 되지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어르신, 이 조합이야말로 지친 콩팥을 10년은 젊게 되돌려 놓는 천연 보약입니다. 잠깐만 들어주십시오. 먼저 배라는 과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속 장기들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폐와 신장은 부모와 자식 같은 관계입니다. 폐가 맑은 기운을 아래로 내려보내면 신장이 그 기운을 받아 혈액을 걸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폐가 건조하고 기운이 없으면 그 아래에 있는 신장도 물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 바싹 말라버립니다. 마치 가뭄이 든 논바닥처럼 신장이 쩍쩍 갈라지고 기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배는 폐를 촉촉하게 적셔주는 대표적인 흰색 과일입니다. 배 속에 가득한 수분과 루털린 성분이 폐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기운을 북돋아줍니다. 폐가 살아나면 신장도 함께 살아납니다. 여기에 오이의 인유작용이 더해지면 콩팥 구석구석에 쌓인 노폐물과 요독이 한꺼번에 빠져나올 준비를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열을 가해 만드는 중탕기이기 때문에 오이의 파괴 효소는 이미 완전히 사라지고 신장에 좋은 유효 성분만 농축되어 남습니다. 이제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성이 필요한 작업이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첫째, 껍질이 단단하고 큼직한 배 한 개를 준비해서 윗부분을 뚜껑처럼 잘라냅니다. 둘째, 숟가락으로 배 안쪽 씨앗 부분을 파내어 작은 항아리 모양을 만듭니다. 이때 과육을 너무 많이 파내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셋째, 오이 반 개를 칼로 아주 잘게 다집니다. 강판에 갈면 수분이 너무 많이 나오니 반드시 칼로 다져주십시오. 넷째, 파낸 배 안에 다진 오이를 가득 채워 넣고 천연꿀 2큰술을 듬뿍 부어줍니다. 꿀은 오이와 배에 찬 성질을 중화시키고 지친 신장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섯째, 잘라낸 배 뚜껑을 덮고 찜기에 올려 약한 불에서 40분에서 1시간 정도 푹 쪄냅니다. 다 쪄지면 배는 투명하게 변하고 그 안에서 배즙과 오이즙 그리고 꿀이 하나로 그냥 어우러진 진한 액기스가 만들어집니다. 이것을 저녁 식사 후 따뜻할 때 한 잔씩 천천히 드십시오. 한 가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중탕은 맛이 아주 훌륭하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익힌 오이 특유의 향과 배의 단맛이 섞이면 처음 드시는 분들은 입맛에 맞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 입에 쓴 약이 몸에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맛보다는 효능을 믿고 꾸준히 드신다면 어르신의 콩팥은 반드시 맑고 깨끗한 상태로 보답할 것입니다. 자, 이제 2가지 비법을 모두 알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음식도 언제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어르신이 매일 따라 하실 수 있는 하루 신장 건강 시간표를 딱 정해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지금까지 배우신 내용을 어떻게 하루에 녹여내면 좋을지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딱 2가지 시간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먼저 해가 떠 있는 낮 시간입니다. 아침이나 점심 식사 때 오이, 부추, 식초 무침을 밥상에 꼭 올려주십시오. 우리 몸은 낮 동안 끊임없이 활동하면서 노폐물을 만들어냅니다. 이때 오이와 부추가 혈관을 타고 돌면서 찌꺼기가 쌓일 틈을 주지 않고 바로바로 청소해 줍니다. 특히 점심에 기름진 음식을 드셨다면 식초가 들어간 오이 무침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리고 해가 지고 밤이 찾아오면 전략을 바꾸셔야 합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배오이 중탕을 따뜻하게 한 잔 드십시오. 낮 동안 열심히 일한 콩팥이 밤새 스스로를 회복할 수 있도록 부드러운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만약 중탕 만들기가 번거로우신 날에는 따뜻한 우유 한 잔에 꿀을 한 큰 술 타서 드십시오. 우유 속 칼슘과 마그네슘이 노화된 신경을 안정시키고 밤마다 어르신을 괴롭히는 종아리쥐를 예방해 줍니다. 이때 우유는 절대 팔팔 끓이지 마시고 45도 정도로만 따뜻하게 데워 주십시오. 너무 뜨거우면 단백질이 파괴됩니다. 한 가지만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음식들이 아무리 좋다 해도 지금 병원에서 처방받아 드시고 계신 혈압약, 당뇨약, 신장약을 절대로 마음대로 끊으시면 안 됩니다.
음식은 콩팥의 바탕을 튼튼하게 만드는 지원군이지 급한 불을 끄는 소방관인 약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몸이 좋아지는 것을 느끼신다면 반드시 담당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천천히 조절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침에는 오이부추 무침으로 활력을 채우고 저녁에는 배중탕이나 따뜻한 우유로 콩팥을 위로하는 하루, 이것이 100세까지 투석기 없이 2다리로 건강하게 걸어 다닐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어르신, 오늘 참 긴 시간 함께 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하신 이 시간이 단순히 영상 하나를 보신 것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르신 앞에는 지금 2가지 미래가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들으신 것을 그냥 흘려보내고 예전 습관대로 사시다가 훗날 차가운 병원 침대에서 후회하는 미래입니다. 다른 하나는 오늘부터 딱 1가지씩 바꿔나가면서 사랑하는 손자, 손녀의 손을 잡고 따뜻한 봄날 공원을 함께 거니는 미래입니다. 저는 어르신이 반드시 2번째 미래를 선택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어르신, 건강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르신이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것이 가족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오늘 배우신 내용을 꼭 실천하시겠다는 다짐이 서셨다면 지금 댓글창에 콩팥 건강 이 4글자를 남겨주십시오. 그 4글자가 어르신 스스로와의 소중한 약속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공유 버튼을 눌러 소중한 가족과 친구분들께 이 영상을 전해주십시오. 어르신의 작은 손가락 터치 하나가 한 사람의 콩팥을 살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의 건강을 지키는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 저 최동현과 늘 함께 해주십시오. 어르신 모두 100세까지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